이렇게 북한 내부의 동요,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면서 북한은요, 이 김정은의 경호 수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강한 암살 위협, 이걸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최근 이 김정은에 대한 경호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이미 지난달에도 김정은이 이 특수부대 훈련 참관 당시에 완전 무장을 한 경호원들이 이 사격 중인 군인들 바로 뒤에서 이 방아쇠, 손가락을 건 채 총구를 겨누는 모습,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등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조차도 믿지 못해서 이 김정은 경호 수위를 높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해외 요인으로 인해서 이 김정은에 대한 암살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렇게 이제 경호 수위를 더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요, 통신잼, 그러니까 통신 방해, 전파 방해 차량을 운용을 하고 또 드론 탐지 장비도 도입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최근 이스라엘 등 그런 해외 전장에서 적 지휘부 타격과 수장 사살에 드론이 활용되거나 또 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뜬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가 됩니다. 관련해 과거 김정은을 직접 만났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김정일 또 만나보면은 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나 이라크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렇게 자기들이 내부에서 강화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그 인력의 어떤 전개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외신을 통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내로 이미 침투를 했다. 이런 주장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은 이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깊이 개입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럼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봐야 되잖아요. 북한으로서는 1인당 2,000불씩 받는다 해도 외화벌이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더 친밀해져서 ICBM 등 중요 군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투입된 군사들이 체격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체력은 엄청나거든요. 특수작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장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우크라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이 우크라전의 늪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벌써부터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김정은의 그 민족주의적 레토릭이 북한 주민에게 먹혀들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탈영병 늘어나고 또 중국이 어떤 입장인지.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속내는 복잡한데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정부가 좀 더 신중하기를 바라요. 벌써부터 이제 북한이 개입된 것에 대해서 살상용, 전쟁용 무기 공급, 155mm 포탄 지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설사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이렇게 표면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나토와 미국의 이제 반응을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전을 어떤 식으로든 종식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라면 이 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서 젤렌스키가 한국 정부에 전화를 해서 한국에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은 연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도 어제 이제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러시아 전에 이제 파병한 것에 대한 규탄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려하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무턱대고 지금 가는 측면들이 너무나 과장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자칫 잘못하면 이역만리 땅에서 남북 간의 어떤 대립 전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살상 무기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야당하고 무언가의 어떤 얘기, 진짜 국익의 어떤 필요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이야기해가면서 사실은 비밀리에 진행하거나 조용히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면인데 그런 지점이 없이 공개적으로 지금 다 진행을 한단 말이죠. 지난해에도 155mm 포탄 10만 발, 공개적으로 줬고요. 40만 발 정도는 미국에 렌트를 한 건지 그냥 준 건지 아니면 빌려준 건지 그런 형태로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이억만리 전쟁에 완전히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살상무기 지원은 이제 막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아직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르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